나는 네가 앞으로 3에서 6개월 안에 정상적인 당화혈색소 수치를 갖고 싶어 한다고 확신해. 만약 그게 내 목표라면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어.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어.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하면 상황을 크게 개선할 수 있어. 이 영상에서는 매일 포함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할 거야. 매 끼니마다 포함할 7가지 음식을 살펴보자. 이 음식들은 섬유질이 풍부하고 단백질 섭취를 늘리며 항염 효과가 있어. 정상적인 당화혈색소 수치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7가지 최고의 음식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제대로 찾아왔어. 시작하자. 채소부터 시작하자. 채소는 식사의 기본이지만 우리 식단에는 종종 부족해. 네게도 그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항상 놀라워. 사람들이 채소를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으로 나누는 걸 보면 항상 놀라워. 오이든 토마토든 모든 채소는 유익해. 채소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줘. 나는 항상 섬유질이 건강한 식사의 기본이라고 말해. 탄수화물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몸에 필요한 것보다 적게 섭취하는 것이야. 매일 충분한 양의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 하루 3끼 식사마다 생채소 약 300g을 권장해. 특히 이 시간대에 채소 섭취를 늘리는 것이 중요해. 정기적으로 특정 식품을 적절한 양만큼 섭취하고 운동하며 더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건강과 혈당 조절을 개선합니다. 이 과일이나 채소를 피하라는 주장은 더 매력적이고 간단하게 들리지만 이는 거짓입니다. 혈당이나 당화혈색소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혈당 급증 때문에 과일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모든 탄수화물이 이런 급증을 일으키며 이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제2형 당뇨병에서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혈당이 낮아지지 않고 제1형에서는 인슐린 부족 때문에 혈당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식사 후 자연스럽게 혈당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과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이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과일은 혈당 수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설명합니다. 콜라, 환타, 펩시 등 어떤 탄산음료든 1리터를 마시면 같은 당분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15개의 오렌지를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일보다는 탄산음료를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과일은 위험하지 않으며 섬유질 함량이 높아 건강을 개선하고 혈당 수치를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과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3번째 슈퍼푸드인 콩류로 넘어가겠습니다. 콩류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공급원이지만 종종 항영양소 때문에 부정적으로 인식됩니다. 항영양소는 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단순히 배출되는 물질입니다. 일부는 렉틴이 장염증을 유발하고 장투과성을 높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콩류가 건강 악화나 만성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과학적 연구는 없습니다. 연구된 모든 논문은 신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줍니다. 콩류는 당뇨병 위험을 낮추고 심혈관계 상태를 개선하며 뇌졸중 가능성을 줄입니다. 이들은 건강에 오직 이로움을 줍니다. 복부 팽만감과 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모든 사람의 장이 콩류 소화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소화 문제로 인해 콩류 섭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편함을 유발한다면 콩류 섭취를 제한하거나 피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건강을 돌보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콩류를 잘 견디지 못하지만 모두가 식단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는 명확한 제한과 뉘앙스가 있습니다. 견과류는 종종 체중 감소와 연관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저는 최근 환자 사례를 통해 이 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진료 중 체중 감량을 원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견과류가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간식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견과류는 특히 소금에 절이지 않고 볶지 않은 경우에 건강에 좋습니다. 구매 시 항상 이 중요한 조건을 확인하세요. 나머지 견과류도 소금 없이 볶지 않고 타이다이도 완전히 건강에 좋습니다. 이 사람은 이를 알고 있었지만 단순히 간식으로 견과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견과류가 건강에 좋으니 제한 없이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견과류가 매우 칼로리가 높아 체중 감량을 어렵게 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식사 때 생야채로 약 300g의 채소를 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면 견과류 섭취량도 알려주겠다. 체중 감량 과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견과류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의 유익함과 영양가에도 불구하고 과식하지 말고 기준량을 넘지 마라. 그것은 대략 20에서 25g이다. 운동을 한다면 기준량이 더 높을 수 있다. 이 점을 명심해라. 견과류는 단일 불포와 지방산이 많아 매우 유익한 지방을 함유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방 함량이 적은 것은 아니므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한 식단을 지킬 때는 균형을 깨뜨리지 않고 몸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먹는 각 음식의 양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에게 서로 다른 약물에 동일한 용량을 주면 안 된다. 10단위와 80단위 처방은 완전히 다른 것이며 정확한 접근이 필요하다. 내가 메트포르민을 처방한다면 용량은 1g 또는 3g일 수 있다. 다른 약물의 경우 용량이 다를 것이며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파라켈수스가 말했듯이 용량에 독이 있다. 음식도 마찬가지이며 음식의 용량은 엄격히 조절되어야 한다. 환자와 목표를 달성하려면 체중, 키, 나이, 신체 활동 수준에 맞는 적절한 음식 용량을 제공해야 한다. 지방은 중요한 요소이며 아마도 가장 좋은 지방은 적당히 사용해야 하는 올리브유이다. 기름이 손가락을 타고 흘러 손을 핫해야 할 정도로 샌드위치에 기름을 붓는 치민 효과는 피해야 합니다. 피부 전체에는 점심과 저녁을 포함해 하루에 5에서 10ml의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름을 과하게 넣어 눈에 띄지 않게 칼로리를 추가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당뇨병에 매우 유익하지만 양을 주의 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건강 유지와 체중 조절에 매우 중요합니다. 6번째 식품은 지방이 많은 생선입니다. 이들은 단백질과 뇌 건강과 염증 감소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연어, 청어, 고등어, 참치와 같은 생선은 혈당 조절에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일주일에 2번 섭취하기에 충분합니다. 지방이 많은 생선의 이상적인 일회 분량은 약 100에서 120g입니다. 이는 건강 유지에 필요한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을 제공합니다. 이제 7번째 식품인 고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기의 경우 건강에 더 좋은 흰 고기를 붉은 고기보다 선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붉은 고기가 해롭다는 뜻은 아니지만 흰 고기만큼의 이점을 완전히 보장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붉은 고기는 건강 위험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심지어 2주에 한 번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붉은 고기는 대장암 발병 위험 증가와 같은 특정 위험과 관련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건 간의 연관성이 항상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오는 동안 도둑 맞았다면 비가 아니라 그 순간 도둑질을 한 도둑들이 원인입니다. 도둑질의 원인을 동시에 일어난 비라는 사건과 혼동하지 마세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해서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을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다른 변수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고기 조리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릴, 오븐, 프라이팬에서 고기를 조리하는 것은 서로 다른 과정이며 최종 결과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릴에 구울 때는 니트로사민이라는 해로울 수 있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붉은 고기는 가공된 붉은 고기와 다르지만 둘 다 대장암 위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붉은 고기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일에 한 번 정도 섭취하고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인 흰 고기나 계란을 선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콜레스테롤 때문에 계란을 악마화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하루에 약 2개 정도의 적당한 섭취는 몸에 해롭지 않습니다. 권장되는 고기 섭취량은 하루에 약 100에서 120g으로 생선과 비슷한 양입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식단의 최적의 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건강을 기원하며 안아드립니다.